먼저 잘 알아서 이제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자 좀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웰니스 랩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랩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프리덤넷이기 때문에 저희 프리덤넷의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써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좀 새로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상을 바꿀 세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2018년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뇌를 감염제 치유의 치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이냐?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의 무리, 군집,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개념의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이제 섞는 거고요. 미생물과 이제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를 하고, 인체 장속에 있는 미생물을 뜻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장내 안에 있는 게 가장 많긴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도 뭐 피부라든지 되게 다양한 장기에 구석구석 분포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체 총 세포수가 30조 개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수는 39조개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지인들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인체 세포수가 몇 개인 줄 알아? 30조 개야. 그러면은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알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데 39조개나 있어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면 좀 좋겠죠? 그래서 대장에 이게 38조개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장 안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제 이진석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프리바이오틱스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먹는 먹이라고 말씀드렸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먹이의 소화 과정에 관여하는 각종 다양한 이제 미생물을 뜻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는 이 배설물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단세지방산이라든지 소화효소, 비타민 등 굉장히 다양한 우리 인체 생리학적에 이제 너무나 필수적인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 거죠. 따라서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먹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활동하려면 먹이를 줘야겠죠. 저희도 먹지 못하면 이 삶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간이 먹이 먹듯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가 뭐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저희 아무 제품을 모두가 다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균이고요. 그래서 이 균이 체내에서 증식을 하고 대사 활동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좀 저희 잘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시중에 있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이제 안정성이 이제 입증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정성과 기능성이 낮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시중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통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벽 누수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입증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을 먹는 게 중요한데 바로 이게 저희 이제 아는 제품인 거죠. 자,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배설하는 이제 배설물이고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혼동을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균이 아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능들이 많은데 특히 장내 pH, 산도라고 하죠. 이걸 떨어뜨리기 때문에 유해세균들을 억제시키게 되고 유해물질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하는 장기가 이제 특히 우리 몸 안에 이 간이 있는데 간이 하는 이제 해독 역할을 조금 더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디톡스를 한다. 네, 그렇다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무조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숙주 면역력을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포스바이틱스 성분은 감염이라든지 항암과 같은 암의 저항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이제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간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간 기능을 포스바이틱스가 조금 더 부스트 시켜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포스바이틱스를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토대로 굉장히 다양한 이 제약산업에서 여러 가지 저항증을 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스바이틱스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아토피를 개선한다거나 아토피 치약 등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질병들을 예방하는 칸디다 알비간균 같은 균들에 대해서 항균 작용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염을 개선시키고 각종 염증과 다양한 질환들을 증상 완화시킨 걸 이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와 장 건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유해균을 증진시키고 정장작용이라든지 그리고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등 굉장히 우리 몸에 너무나 이렇게 있어야 할 필수적인 존재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리고 제가 건강한 대변이라 하면 이제 보통 이 건강한 대변을 놓는다는 거는 우리 장 건강이 좀 좋다라는 걸 이렇게 대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2cm 정도의 굵기 그리고 10에서 15cm 정도 되는 이제 그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색 또는 황금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이제 변을 놓을 때마다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조심히 좀 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 포스바이오틱스를 꼭 무조건 나이가 들면서록 많이 먹어줘야 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어렸을 때 이 유익균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 유익균의 분포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 유학에는 90%나 있는데 노년기가 되면 5%께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익균을 계속 넣어줘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노화라든지 장내 유익균 감소, 유해균의 증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유익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이 숫자가 그 저하되면 저하될수록 장 건강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장 건강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이거를 변할 양이라든지 굵기, 색,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배변 횟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여러 번의 이제는 그런 변을 본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잔변감이 있다든지 위장장애, 단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거나 고지방 식품,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그 배변 질환 그런 것들을 먹는 것 자체가 장 건강 이상이 이제 초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스트레스라든지 되게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 건강에 바로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톨 대변 척도를 통해서 내가 이 타입 1과 타입 2 이제 이 두 부분은 바로 이게 이제 변비인 거고 그리고 이 타입 3와 타입 4 이 정도가 돼야 이제는 보통 정상입니다. 그리고 타입 6, 타입 7 이 부분이 설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유익균과 중간균 그리고 유해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유해균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고 유해균은 질병의 유발을 이제 시켜주는 굉장히 나쁜 균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간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중간균 그리고 유해균의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바로 유익균은 약 25%, 중간균은 약 60%, 유해균은 약 15%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장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증상이 안 좋다 그러면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해균이 굉장히 좀 적게 좀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중간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떠한 특정 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내 유익균과 중간균, 유해균 이제 이런 그 각각의 균들의 분포도를 잘 밸런스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좀 싶으면서 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